홍준표가 다시 정치에 복귀했습니까? 아니, 당을 떠나고 탈당을 했다. 김문수가 대선 지원을 부탁하려고 동료 의원들이 하와이까지 찾아가서 부탁을 했건만 나는 탈당한 사람이다. 그쪽 당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쪽 당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며 선을 긋고 골프만 한 달 동안 즐기다가 돌아왔는데 저는 홍준표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완전히 각본을 짜놓고 허세 부리면서 자기 빠져나갈 국리를 만들어 놓은 거짓 정치 은퇴고 사기 은퇴였다. 만일 정계의 은퇴를 하더라도 그 순간 바로 정치 복귀를 계산해 놓고 거짓 위장 은퇴를 한 것이라고 일갈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정말 추하다 홍준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요즘 홍준표를 보면은 정치 은퇴하기 전보다도 더 요란하게 아주 바쁘게 정치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니, 내 정치 여정은 여기까지다. 이제는 나는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서 아주 편하게 살겠다라고 발표를 하더니 이건 정말 대국민 사기극 아닙니까? 저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첫째, 자기가 늘 떠들어온 보수를 지켜온 정치 경력 30년, 당을 지켜온 보수의 정통성 적임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과는 다르게 경선 중간에 떨어진 망신사를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경선 떨어졌던 그 과정을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지요. 홍준표 본인도 경선 중간에 떨어질 줄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 이 망신사를 자기 변명으로 정치를 떠난다라는 식으로 포장을 한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는 명태균 게이트가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이 서 있기 때문에 우선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다면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정치 은퇴는 정치꾼들이 늘상 해오던 말 아니겠는가. 시간이 지나고 세상이 잠잠해져 가면은 다시 바퀴벌레가 기어 나오듯이 다시 한번 나와서 정치 복귀를 선언한다. 발표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홍준표는 정치 복귀는 당연한 자기의 직업으로 생각하고 한 말이었지. 어디 대한민국에 이런 직장 직업이 또 있을 수 있습니까? 철밥통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좋은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특혜와 특권을 다 누리지. 이번에도 자신이 당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정청래를 끌어들여서 싸움을 부채질만 하고 자기는 빠지면 된다. 늘 이런 식입니다. 한마디로 정청래가 가만 두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정청래 보고 몹쓸 당이니 당신이 앞장서서 아주 제거 좀 해주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치졸한 인간이지요. 홍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길이 입당을 하고 혁신위원회 혁신안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남은 국회의원 임기만 믿고서 뭉개는 니들이 참 딱하다. 박근혜 탄핵 대선에서 참패한 뒤에 우리 당은 논란 끝에 박근혜를 출당시키고 당을 재정비해서 그것을 터전으로 2022년 3월 대선에서 정권을 되찾았다.
이런 주장과 함께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앞에 두 경우보다도 더욱 엄중하고 심각한 사태인데에도 대선 후보 경선에서 윤통과 친윤들이 또 한 번 사기 경선을 획책하다가 이재명 정권의 정권을 혼합했다. 그런데 그 당은 스스로의 잘못으로 난파선이 되었는데 지금 난파선 선장이라도 하려고 몸부림치는 군상들이 정말로 가엾다. 앞으로 특검이 내란 선동 동조자들로 그 당의 의원 수십 명을 소환할 것이고 정청래가 민주당의 대표가 되면은 내란 동조당으로 그대로 두겠는가. 정당 해산을 청구하고 국고 보조금도 끊고 패스트트랙 사건처럼 의원 수십 명이 기소되고 김건희 국정농단이 특검 수사 결과로 현실화가 된다라면은 국민적 분노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혁신의 핵심은 그 당을 자발적으로 해산을 하고 당 재산은 국가에 혼납하고 비상계엄의 단초를 제공한 친윤, 친한 모두를 축출하고 새로운 정통 보수주의자들이 모이는 것이다. 그래야 그때나마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자가 보수라는 이름으로 30년 동안 정치를 해왔으니 보수는 물론이고 이 나라 정치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었겠는가? 당분간 이재명에 대해서는 자극적인 말, 공격적인 말은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의 지도부가 들어서면은 홍준표는 나를 인정을 해라. 확실한 보수의 중심이 되겠다. 그때에 비로소 이재명을 공격하면서 나 정도처럼 이재명을 공격할 수 있는 보수의 투사가 있는가? 이런 인물이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쪽으로 보수가 뭉쳐야 한다. 이렇게 선동질을 하면서 가정을 떠는 말을 하지 않을까? 저는 100%이 점에 대해서 확신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홍준표가 30년 동안 보수를 우려먹고 위선을 떨던 그런 위선의 정치였습니다. 아니, 그동안 윤석열의 성공을 빈다던 그 입이 홍준표 아니었습니까? 대신 나를 밀어주면은 한동훈은 아주 없애버리겠다. 꼭 성공하도록 자신이 도울 것이다. 앞장서서 윤석열을 칭송했던 자가 바로 홍준표 아니었습니까? 김건희 문제를 들먹거리는 그런 자들에게 그래 째째하게 아내 문제나 들추고 이렇게 큰 정치를 표방하는 떠들고 자랑하던 홍준표의 입에서 이번에 한 얘기는 대선 경선에서 윤통과 친윤들을 운운하면서 사기 경선을 당했다. 만약에 최종 후보로 홍준표가 나섰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윤통의 신임을 받고 좋아했을 때에는 김건희까지도 별것 문제가 아니다라고 감쌌던 홍준표였는데 이제는 김건희 국정농단이 특검 수사 결과로 현실화된다라면은 국민적 분노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제는 다시 윤석열을 볼 일도 없기 때문에 도움받을 일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냉소적으로 비판을 하는 것인지 홍준표의 인간됨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 우리가 요변덕을 떤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바로 홍준표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난파선 선장이라도 하려고 몸부림치는 군상들을 보면은 참으로 가엾다. 정청래가 대표가 되면은 그 당을 가만두겠는가. 이런 저주 섞인 말을 쏟아내면서 난파선이 되든 표류하에서 조각배가 되든 남의 당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참견을 하고 있는지 홍준표의 그 의도는 다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준표는 그래도 그 당에서 5선의 배지를 달았습니다. 당 대표도 2번씩이나 했습니다. 지자체장도 3번씩이나 역임했던 그야말로 보수의 본인 말대로 원로 아니겠습니까? 대선 후보까지도 나섰던 그런 인물이 저런 저주와 독소를 쏟아내는 것을 볼 때에 홍준표 당신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큰 그릇의 인물이 아니라 간장 종지 정도 되는 아주 밴댕이 소갈 딱지보다도 작은 그런 인간 아닙니까? 누가 당신을 큰 그릇, 큰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정말 염치가 있어야지 당신 자신부터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하지요. 늘 남이 다 잘못했고 나는 옳았다. 나는 늘 피해만 당했다. 난 억울하다. 언제까지 이런 남의 핑계, 남 타령만 할 것입니까? 당신 사무실에 걸려있는 액자가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척당불기, 기계가 있어서 남에게 절대 고개 숙이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살겠다. 그것이 척당불기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꺼내기도 싫은 인간 함세웅의 말을 다시 한번 제가 차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함세웅은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만큼은 그래도 잘했다. 그래서 가끔 인용을 합니다. 방을 둘 달린 남자가 그래 겨우 여자보다도 못한 그런 놈들이 너무 많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이것이 홍준표라는 인간 아니겠습니까? 홍준표는 어느 쪽이고 어느 색깔을 지닌 정치 야바우꾼입니까?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정치 30년 여우짓을 30년 동안 해왔지만은 그래 100년 묵은 여우다라고 치더라도 우리 정치판에는 1000년 묵은 구미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홍준표는 꼭 깨달아야 한다. 이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